뭐 이번에 대선 또 대선 치르시냐고 또 노고가 많으신 또 김광직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? 더불어민주당 단양 예? 대책위원장. 아닙니다. 아이고 우리 저 PD는 너무 그 우리 야당 이번에 쪽에서 저는 뭐 공정 언론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은 공정 언론 하시는 우리 뭐 언론이 중앙 언론은 뭐 진보 쪽으로 넘어가든가 보수로 넘어가든가 이러면서 돈벌이 위주로 사상을 분리하는데 사실은 공정과 상식, 사실 보도, 진실 이게 우선이거든 사실. 그래서 오늘 김광직 직책이 어떻게 되지? 뭘 자꾸 직책을 아무튼 많이 나왔어요. 근데 네. 단양 좀 많이 나왔어요. 이번에. 36.31%인가 네, 그렇게 그래도 나왔어요. 많이 나왔네 옛날보다. 지난번 제가 얻었을 때보다 조금 올랐고요. 네. 지난번 저기 문 대통령 때보다는 좀 오른 것 같습니다. 많이 저거 하셨어요. 근데 향후 이제 어떻게 군수 출마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 뭐 계획도 이제 있으실 거 아니에요? 네, 뭐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3월 1일 날 했고요. 네. 3월 3일 날 퇴임식을 해서 가스공사 거기 한국가스안전공사 네, 사인감사로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일해서 사인감사 평가도 C에서 B로 좀 올려놓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들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고 근데 유일하게 중앙당에서 눈여겨보는 인물이에요 단양에서. 아이고 그 뭐 기자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영광이고 그러니까, 뭐 그래도 사실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. 팔은 좀 이렇게 좀 낮추시고 네. 싸우러 가는 또 아, 표정이 죄송합니다. 이게 저 항상 이렇게 둘 데가 없어서 그 진보적인 어떤 그 전투력이 강하시요 보면.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그저 단양 또 발전 위해서 또 연구하셔야 되잖아요. 이제 그거는 뭐 어차피 이제 3월 20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제 마음 마음 가는 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결정하기 좀 어렵고 아직은 동지들하고 좀 상의도 좀 하고 네. 권리당원이 단양에 몇 명이나 돼요? 권리당원이 단양에만. 단양에 뭐 많이 없습니다. 우리 할 때 한때 일반 많았을 당원. 때는 꽤 있었는데 지금 뭐 그래도 많이 100명은 넘을 거 아니야. 아니 그거요 넘지요. 넘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사실 잘 몰라요.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한 4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옛날 뭐 아주 옛날 같으면 그래도 정보가 일정 부분 있는데 요즘 아예 그런 걸 안 주기 때문에 뭐 내용은 잘 모르고 여하튼간에 권리당원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 이번에 어쨌든 선거에서 좀 희망을 본 거는 이 어려운 밭에서 우리 뭐 최 기자 잘 알듯이 30몇 프로 나왔다. 네, 36.31%가 긍정적 해석 뭐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아졌으니까. 네, 조금씩 다 노력들 하셔가지고 조금 나아졌다고 보고요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만약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더라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많았잖아요, 그죠? 좋은 정책. 특히 우리 쪽에서 보면 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, 그죠? 그런 걸 통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어쩌면 좀 인구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일회성을 할 일은 아니고요. 꾸준히 해서 인구 절벽 시대 또 인구 소멸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선순환 구조를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그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시면 좀 그런 건 좀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고령화 문제는 이제 동아시아, 우리 한국, 중국, 이제 일본 또 문제예요. 다 국제적 그렇습니다. 문제고 예. 후진국들은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. 근데 세계적 차원에서는 사실 인구가 줄어야 돼. 왜냐면 너무 인구가 많아요. 우리 기후 사태 뭐 이런 거 등등 있어요. 그렇죠.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지구 인구가 뭐 너무 많아. 몇 억이 얼마나 적정하니 안 하니 얘기는 하는데 30억에서 10억이야. 뭐 시장 구조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한 120억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 정도 맥시멈? 120억. 맥시멈. 현재 우리가 곡물 생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카르텔 구조 있잖아요. 독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다.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쾌적하게 산다는 거는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단양 인구도 절대 인구 수가 뭐 2만 뭐 8,300이란가 뭐 지금 그런데 그 절대 인구 수의 그 총량 인구의 총량이 뭐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삶의 질, 분포 인구의 분포.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만이면 2만, 3만이면 3만이라도 골고루 있냐? 골고루 인구가 있어가지고 이게
선순환이 돼서 계속 그 인구들이 유지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구조로 가면은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. 고령화가 문제지. 예, 생산량. 이게 생산 가능 인구는 확 절벽돼 버리고 이제 그게 좀 문제라서 저는 이제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에 좀 천착을 했던 건데. 그럼 청년 정책도 갖고 계세요? 나름대로? 청년 정책이라는 건 뭐 지금 청년들이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귀농귀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단양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뭐 청장년들이. 근데 그분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찾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 부모님 뭐 사업을 이렇게 이어받는다든지 그렇지. 아니면 새로운 점포를 뭐 이렇게 낸다든지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좀 지원을 좀 한다든지 그렇지. 또 이자 같은 걸 좀 감면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거하고 좀 합쳐지면 상당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오면 이제 집이 문제지 않습니까? 그죠? 집.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단양에서 보니까 그 도시 재생 사업 내에서 그 한 120채인가 뭐 또 이렇게 빈집도 많잖아요. 빈집도 많죠. 빈집도 좀 해가. 제천 지금 빈집 잘해. 네. 빈집 뭐 저걸 하는 거. 신규로 이렇게 들어올 때 좀 우선 혜택을 청년들한테 리모델링도 주는 하고. 그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은 있죠. 사실은 특히 이제 뭐 제일 어려운 게 병원하고 학교 아닙니까, 그죠? 그래서 병원 문제는 사실은 그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병원도 근데 공립으로 가야지. 그 개인적인 그 사업자들은 이게 그렇죠. 뭐 자원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공공의료가 특히 이런 시골엔 강화돼야 되는데 그 공공의료도 뭐 군립 공공의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예, 특히나 응급 이송 체계, 응급 수술 체계 이런 거 있잖아요. 응급 체계를 그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닥터 헬기에 그 충북은 닥터 헬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 닥터 헬기를 국가가 조금 더 늘려줘서 지역에서는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체계가 안 돼 있어요. 시간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시간만 잡아먹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내서 빠른 시간에 환자가 안전하게 큰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사 검사하고 수술할 수 있는 요 이송 체계를 운송 체계, 환자 수송 체계를 획기적으로 좀 국가가 지원하는 근데 거 뭐 저기 필요한 거죠. 눈빛을 보니 뭐 대책안이 있어 보여요. 눈빛만 있어. 구체적인 건 뭐 더 이렇게 저희들이 또.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예전에 저 군의원 하실 때 네. 그 뭐 정책이 많았잖아요.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좀 있어요? 몇 개? 생각해.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의원들은 사실은 그때 이제 뭐 그래도 시각이 넓으실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군에서 집행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평가, 거기에 대한 또 감사, 뭐 이런 걸 주로 했잖아요, 그죠? 우리 집행권은 이제 저쪽에 있으니까. 그래 지금 좀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죠.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군 땅으로 도 땅에서 군 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지금 뭐 골프장을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는가. 그뭐 민자로 그때 네네. 저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물론 골프 수요도 많고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됩니다만 골프가 치고 간다 이 얘기지. 그렇죠. 거기에 밥은 안 먹고 떨어지는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수 효과 경제 효과. 그렇죠. 그게 생겼을 때 전후방으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되는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완전 부스러기만 되면 안 된다. 그렇지 이거지. 크지는 않는데 그건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뭐 여기 도로망 같은 것도 좀 저는 그래요. 관광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제도 우리 그 매포 가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도로가 안 좋대 또? 아니 도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고 소리해서 잔돈이 뭐 이런 거 쭉 하잖아요. 그죠? 잔도. 예, 그런 시설들은 예를 들면 권역별로 그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모든 지자체가 그걸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는 효용이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다음에 이거는 뭐 출렁다리도 또 안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제천에도 벌써 그런 게 다 있잖아요. 뭐 잔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걸 좀 해야 된다는 그렇죠. 시설들이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야 되지 않나. 결국은 아무리 관광이 잘 돼도 국민이 불편하고 뭐 못 살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. 근데 그나저나 뭐
정책 아무리 좀 뭐 지금 우리 전 출마 예상자님께서도 당이 뭐 민주당인데 네. 그거 당 때문에 당이 다른 뭐 얘기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, 사실은. 그러나 이제 희망이 좀 있는 거는 네. 우리가 이제 180석에 가까운 현재는 한 173석인가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좀 민주진보 세력이랄지 네.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이 한 180석 정도 아직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집행력이 있는 그 어떤 예산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뭐 다리 논다, 뭐 관광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입법화 시켜서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지원을 해준다는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? 특히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 그죠? 일회성으로 다리 놓고 뭐 관광 개발 몇 개 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죠. 그런 것보다는 입법화해서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그 기본소득 개념들을 제가 그 찬성하고 지금도 그게 좀 예산의 문제는 물론 좀 있을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어디서 확보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그 크게는 발표하긴 했지만은 그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걸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잖아요. 그죠? 더군다나 뭐 이제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다, 뭐 블록체인이다,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. 그 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본이 집중화되고 플랫폼 사업이라는 건 결국 독점 사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그죠? 많은 부분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아마 기술이 센 부분이고 고부가가치 영역일 거예요, 그죠? 그분들은 뭐 엄청난 소득을 올릴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상당히 그런 데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가서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그겁니다. 그 자동화가 됐을 때는 저기 뭐 AI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생산량이 이제 올라간다면 네.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기본 소득 그렇죠. 기능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인간이 네. 인간 대체하는 기계가 그렇죠. 로봇이 나왔을 때 네네. 그리고 바로 놀게 되면 예. 그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그렇죠. 거기서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경제가 도는 거, 선순환이. 그게 이제 우리 최 기자 잘 이제 맞죠? 정리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 있잖아요. 사람이 기본 살면서. 존엄. 예, 그러면 최소한 먹고 뭐 어쨌든 새가 됐든 뭐가 됐든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는 게 그게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. 수요와 생활. 네, 뭐 그래서 소비. 그런 부분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기본소득, 기본주택, 기본금융, 뭐 기본의료 이런 부분은 안 가면은 유지가 안 됩니다. 이 사람의 삶의 질이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. 단서가 생산성이 좋아질 때. 그렇죠. 그런데 생산성이 왜 좋아지냐면 AIoT 쪽으로 그러니까 가기 때문에. 그렇게 되는 네,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받아들였고 그 개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을 지킬 거냐.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 그 자체 그리고 그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계가 이제 공헌해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랬을 때 철학적으로 그러면 기계의 노동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 유수한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 유지가 안 되겠다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.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뭐 특별하게 유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뭐 글쎄 근데 그래도 단양을 이제 어떻게 그런데 전 뭐 세계 흐름이라든가 전국 흐름에 좀 어느 정도 뭐 좀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총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큰 관점은 그런 거죠.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, 좀. 이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기본적인 인구를 유지해 나갈 거냐. 지금 뭐 관광만 지금 관광 뭐 많이 온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 실수입이 뭐 별로 없어요. 이제 제가 알기로는 70억은 뭐 그것도 알고 계세요 얼마인지?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가 그 계실 때 얼마였어요? 오래돼서 뭐 그때는 뭐 관광 얼마 안 수입이. 됐습니다. 그때 우리가 한 4, 50억 저기 새로 이렇게 막 놓고 했을 맥시멈이 때 지금 70억으로 알고 있는데. 그건 좀 많이 단연히 이제 보는 시설이 됐으니 늘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정확히는 사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그러면 있어요. 뭐 그것도 인프라 재투자하면 끝인 거고. 인프라 재투자도 그렇고 뭐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
좀 제가 미처 이제 자료를 잘 못 봤는데요.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.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그렇죠. 그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인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하는 거지 어떤 누구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단양에 연봉이 1억인 사람이 몇 명이 뭐 별로 없죠. 뭐 제가 뭐 그렇게 갑자기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돼. 쉽게 돈을 떠나서. 네. 아마 뭐 저 시멘트 3사에 그죠? 뭐 한 뭐 이사급으로 계신 분들 뭐 그 정도 받지 않겠나.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와서 돈 버는 사람. 아 1억 이상을 버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지. 되냐.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 혜택을 직접 보고 1억 이상 버는 사람. 아 그건 제가 조사해 그 보겠습니다. 중요한 데이터이고. 네네. 그건 제가 그래야 죄송합니다. 인권. 제대로 못 받고. 어쨌든 시장 쪽은 보니까 뭐 상당히 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얘기 들었어요. 시장 근데 내에서. 네,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시장의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, 그죠? 시장의 기능. 다양한 제품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좀 싸게, 그죠? 가서 이렇게 구매하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변했냐면은 특정한 음식, 그죠? 뭐 통닭이라든지 뭐 만두라든지 그죠?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런 먹거리 위주로 재편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에 가도 뭔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가지가지 골고루 필요한 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돈을 이렇게 회전시켜 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은 시장이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제천으로 나가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. 그런 걸 지적하는 분들이 물건이 부족한 게 많구나. 부족하니까. 네,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이 새 나갈 수가 있네 그럼. 과거에는 제천 같은 데 가기 미안해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제천에 뭐또 대형마트도 있고 그러니까. 네, 시장에 가니까 없다 이거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가서 원스톱 쇼핑을 거기서 한다. 단양 사람들이 뭐 대형마트 이마트 거기도 많이. 아 글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냐? 뭐 이런 숙제들이 좀 있는 거고 뭐 디테일하게는 그런 게 있죠.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?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할 얘기고 큰 틀에서는 그게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민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민생. 그럼 민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도대체. 그 민생 속에서 다 부과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다, 뭐 시장이다, 뭐 주차장이다, 뭐 보건 의료다 다 그 민생 안에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우리가 뭐 여기 적은 지역에 살면서 뭐 거대한 담론으로서 뭘 큰 뭐 병원을 어마어마하게 유치하겠다, 또 뭐 어마어마한 무슨 호텔 유치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해서 민생을 챙기는 쪽에 좀 영향을 기울이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. 이게 지금 현재로 정리된 거예요. 아니 근데 하여튼간에 뭐 이래 대화를 해보면 참 지식이 넓으셔요. 그래서 아니 그건 뭐 아니고 제가 뭐 이래 뭐 지역을 또 이렇게 저기 하긴 폄훼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단양에 계시기엔 좀 아까운 일이 아유 아니야.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.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실력 그리고 그 실력으로 실천해서 성과를 낸 사람 글쎄.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.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정치적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성과를 내신 분이 뭐 우리 저번에 우리 민당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석패를 좀 하시긴 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무슨 군수를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그렇죠.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가? 응? 그럴 정도의 비전을 갖추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그만큼 있느냐? 우선 그거부터 되묻고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나가서 한 3년 꼬박 그 한 1,700여 명 되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인 감사를 하면서 감사도 그 사람이 깨끗해야 감사하는 거지.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우리 수서경제하고 이렇게 묶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내부 그 청렴도 올리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좀 실적도 내고 했지만은 구는 그 큰 틀에서 보면 안전공사의 그 사업 범위보다는 작지만은 대신에 여기는 완전히 우리 삶이잖아요. 민생 그 자체를 그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 질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. 그렇죠.
그래서 무엇보다도 군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청렴도가 높아야 되고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군수나 이런 것이 늘 사람들 얘기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수단이다. 그럼 정말 수단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걸.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뭐 군수를 했는데 뭐 나중에 뭐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가 재산이 뭐 늘었네 많네 이런 소리 지금 뭐 숱하게 나오잖아요. 또 선거하면서 뭐 돈을 얼마 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잘못된 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물론 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안 벌어진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 입에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뭐 돈을 써야 당선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조그만 데인데 그죠?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돼야 되고 우리가 진짜 뭐 저보다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수에 도전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합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좀 우리가 그죠? 아무튼 근데 뭐 그걸 정직하게 해서 오늘 뭐 나오자. 이래저래 하여튼 뭐 밝힌다 뭐 이런 건 아니라 또 전체적인 아웃라인으로 그렇죠. 단양군은 이제 비전 제시란 그렇죠. 가스 안전공사 전 감사님을 뵙고서 이렇게. 뭐 비전 얘기는 아직 다 안 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예 한 나중에 번 더 하시죠. 뭐 제가 벌써 30분 녹화했어요 벌써. 어쨌든 저희가 그 노력을 했지만은 저희 지역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좀 부족했고요. 또 국민들의 그 마음을 사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누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것들은 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또 그런 마음의 교훈은 많이 받았어요.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. 그래서 저도 더 겸손하게 우선 주민 여러분 36.31%를 그래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거를 저희들한테 주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저희가 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더 반성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를 더 찾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그 식구들과 함께 주민들의 질적인 행복을 높이는 일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한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, 가스 안전공사 전 감사합니다. 감사하니까 좀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.